판가름이 나는 건 판가름이 나요. 그걸로 뭐 서울대 의대도 갈 수 있는 거고, 여러 과목 전반을 다 우수하게 하기 위해서는 초등 때는 집중적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습관이 안 되어 있어서 이거를 다시 처음부터 습관 잡기가 굉장히 좀 어렵거든요. 요즘 이제 학부모님들 중에서는 뭐 의대에 가는 질문도 많이 하세요. 이제 의대에 희망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으셔서. 그럼 이제 의대를 가려면 어떤 로드맵으로 공부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도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일단 아이가 어느 학년인지부터가 조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초등이다, 아직 아이가 어리다라고 한다면은 조금 시간을 효율적인 배분을 위해서 초등학교 때 조금 끝냈으면 하는 공부가 있기는 해요. 왜냐하면은 항상 우리 아이의 학습 로드맵을 짜려면 대학부터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 아이가 대학에 들어갈 시점부터 생각을 해서 역순으로 내려와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 아이가 대학에 들어가면은 의대를 가고 싶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의대에 들어가는 고3 아이들이 갖추고 있는 점수, 상황, 요거를 먼저 하고 거기에 대해서 역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일단 의대에 간다라고 하면은 지금 수능 기준으로 우리 아이 때는 수능이 더 이제 수학이나 과학이나 어려운 과목이 빠지기 때문에 학생부나 이런 내신이나 이런 걸로 더 보충이 되어야 한다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고요. 일단 현재 수학에서 9등급제 현재 수학에서는 수학은 별 차이가 안 나요. 의대 가는 애들은 수학은 거의 대부분 완성형이에요. 좋은 대학병원을 끼고 있는 5대 의대나 아니면은 서울권 의대나 아니면 이제 그냥 한 서울대의 좋은 과 정도, 요 정도 이제 최상위 이렇게 레벨로 한 뭐 탑티어를 3개나 5개 정도 구분을 할 때 수학 점수는 다 똑같거든요. 예. 근데 판가름이 나는 거는 과학 점수에서 판가름이 나요. 그래서 과학에서 요 탑티어를 결정하는 게 맨 윗단하고 맨 아랫단이 한 5점? 6점? 그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탐구에서 한 2개 정도 더 맞추는 거, 요거 정도의 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걸로 뭐 서울대 의대도 갈 수 있는 거고, 자연과학, 공대 뭐 이런 데를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식으로 판가름이 나면 결국은 우리가 2단에서 생각을 할 때는 고3 때는 수학은 완성형, 그 다음에 과학도 완성형에 이르도록 하면은 우리 아이가 의대가 갈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런데 이제 과학을 그러면 언제부터 시작해야 되느냐? 수학은 좀 일찍부터 시작을 하시잖아요. 우리가 국영수 중요한 시기에 다 살았었기 때문에 어머님이 국영수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신경을 쓰시는데, 의외로 과학에 대해서는 좀 늦게 오픈을 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결국 이제 그 아까 얘기했었던 그 한 6점 정도로 나뉘어지는 그 탑티어에서는 좀 아래에 위치하게 될 가능성이 더 높아지겠죠? 그러면 과학을 좀 일찌감치 눈을 뜨고 공부를 조금 더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주려면 사람의 24시간은 다 똑같기 때문에 그 전에 조금 먼저 끝내줘야 될 공부가 뭐냐가 정해지는 건데, 이제 초등에서 어느 정도 조금 실력을 많이 높여놓고 이 수준을 유지 아니면은 약간 조금씩 상향해 가면서 그냥 계속 백업하는 구조로 이제 자기 학년에 맞게 또 아이들이 그냥 1년이 지나면 공부 머리가 조금씩 더 커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감안했을 때 초등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수학은 따로 이제 그 완성형에 이르도록 그 하던 대로 하시면 되겠고요. 나머지는 영어랑 문해력, 요거 2개를 조금 초등 때는 집중적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 과목 전반을 다 우수하게 하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문해력이 갖춰져야 최상위권 학생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2번째로 영어 정도는 이제는 한 중학교 2, 3학년 때부터는 내가 내 실력을 유지하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 같은 것들을 꾸준히 한 번씩 이제 공부를 하면서 영어가 노출이 되면서 이런 수능 문제 유형에도 익숙해지고, 그리고 내신 영어를 잘 볼 수 있을 정도로
고등학교 그런 교과서나 자습서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소화할 수 있는 정도의 영어 실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사실은 그 시간을 이제는 의대를 희망한다면 탑티어의 그 5티어를 가르는 과학에다가 쏟아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과학 학습 시간을 늘리기 위해서는 초등에서는 문해력과 영어를 조금 더 집중도 있게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중등으로 넘어가면서는 이것들을 기본적으로 가졌다는 가정하에 과학의 범위를 넓혀야 된다. 왜냐하면 중학교 때까지는 과학이 한 과목이라서 과학의 그런 중요도를 아이도 학부모님도 잘 모르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고등학교 가면은 바로 최소 8과목으로 쪼개진다는 거. 물화생지, 원투, 그거 말고 융합 선택, 그 다음에 진로 선택 이것까지 합하면 어마무시하게 자가 번식을 하기 때문에요. 그 과학의 실수, 이과에 갈 거다, 의대에 갈 거다, 과학의 실수는 수학의 실수랑 거의 맞먹는다고 봐야죠.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일단 이제 의대 쪽은 어쨌든 이과 쪽인 거기 때문에 과학을 시작을 해줬으면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수학 쪽으로 좀 본다면은 저는 이제 수학 담당하고 있는 입장에서 본다면 초등학교 고학년 때 이제 여러 가지 뭐 교과 수학을 많이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너무 응용 문제들 말고 좀 심화 문제도 다뤄줄 수 있는 그런 상황들 좀 만들어줬으면 해요. 그래서 이제 뭐 아까 말씀하셨듯이 문해력이라는 게 책을 읽고서도 채워지는 게 있지만 또 이제 심화 문제들이 기본적으로 문장도 길고 뭐 좀 복잡한 상황들을 이야기하고 그걸 해석해서 하는 것들이 결국엔 수학도 심화 문제로 빠질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심화 문제를 또 풀면서도 조금씩 길러지는 또 문해력이 있기 때문에 좀 초등 때부터 약간 이제 어려운 문제들 을 접하게 해서 중학교 가면은 좀 더 이제 그런 문제들에 익숙해져서 중학교 수학들을 접할 거고, 그럼 과학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고, 뭐 또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가 되는 그런 심화들을 좀 초등학교 때부터 심화를 조금씩 해나가고 그걸 기반으로 중학교를 가서 그럼 중학교 갔을 때도 중학교 과정에 해당하는 심화 문제가 또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뭐 교과서에 나오는 어떤 개념들을 잘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저는 이제 의대를 목표로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의대를 목표로 하시는 상황인 거면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탑에 들어야 되는, 극상위권에 들어야 되는 상황인 거기 때문에, 그래서 좀 심화 문제를 어릴 때부터 좀 접하게 해주시고 그런 심화를 계속 꾸준하게 이어가면, 예를 들어 중등 과정에서 뭐 과학이든 수학이든 심화 문제를 좀 많이 접해보고 거기에 대한 정답률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높아지게 된다라면 고등학교 과정을 가서 수학이든 과학이든 공부할 때 아무래도 모든 학문이 다 여기서 끊기는 건 아니고 조금씩 연계성을 가지고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심화 문제를 어릴 때부터 좀 다뤄주면 아무래도 고등학교 가서 고등학교에 있는 전반적인 어떤 지식 습득 부분이라든지 이해력 부분이라든지 문제 해결력 부분이라든지 다 상승할 거기 때문에 그런 심화 문제들을 어릴 때부터 많이 다뤄주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 너무 동의하는 게, 이게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어머님들이 심화 문제를 푸는 거를 이제 안 좋아하시는 어머님들도 맞아요. 계시잖아요. 시간 낭비라고도 많이 하시고. 이렇게 어려운 거 나도 못 풀겠다. 이거를 좀 개념이나 응용 정도로 이제 한번 훑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심화는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심화도 이제 초등학교, 그 다음에 중학교 올라갈수록 심화의 비중이, 시험에서 비중이 조금씩 커지잖아요. 그래가지고 고3 때 수능 돼서는 이제 우리 수능 문제에 수학 문제가 30문제잖아요. 네. 너무 잘 아시겠지만 이제 4점짜리가 13문제란 말이죠. 그러면은 그냥 문제 개수로만 따져도 거의 반절에 가까운 숫자이고, 이거를 원점수로 바꾸면 52점이잖아요. 그러면은 반절이 넘어가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심화 문제는 4점짜리 문제일 텐데 이 4점짜리를 못 맞춘다. 개념 응용 뭐 요 정도 라인으로까지만 공부를 해와서 나는 심화 라인은 좀 이렇게 부담스러워, 이제 익숙하지 않아 라고 해가지고 못 맞춘다. 그럼 48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심화가 지금 어렸을 때는 이제 최상위와 상위를 가르는 정도가 되지만
중학생이 되면은 상이랑 중2를 가르게 되는 게 되고요. 이게 고3이 되면은 중이냐 하위냐를 가르게 되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심화도 푸는 연습을 해야지 아이들이 심화를 계속 도전해보고, 그럼 또 이제 심화가 당연히 다음 학년이 되면 더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번 연도 심화를 도전해본 학생이 다음 연도에 더 어려운 걸 또 도전을 할 텐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이렇게 진도만 나가는 거, 진도 빨리 나가는 것에 신경 조금 내려놓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진도에 너무 집중을 하시다 보면 선택하시게 되는 학원이 어떤 학원이냐면은 기본서로 진도 나가면서 응용 문제로 그 진단평가 같은 거를 계속 봐요. 그러면은 일단은 기본서로 진도 나가니까 아이들이 못 알아들을 일이 별로 없어요. 일단 개념은 이해를 하니까. 그리고 어려워봤자 기본 응용 정도의 문제가 나오면 점수도 높게 나와요. 그러면은 이제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이 학원은 진도도 잘 나가는데 성취도도 좋네가 되는 거예요. 점수가 높으니까. 그쵸. 그래서 이 학원 괜찮네. 이 학원이 잘 가르치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심화를 안 나가서 그런 거예요. 어려운 문제가 없다 보니까 성취도가 좋게 나올 수밖에 없고, 나중에 심화를 푸는 습관이 안 되어 있어서 이거를 다시 처음부터 습관 잡기가 굉장히 좀 어렵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조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